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합니다. 목소리 상태가 제가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도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며칠 쉬었었는데 어제는 좀 그 전의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어제 올랐고요. 미국 증시도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또 이어갈지 여러 가지 변수를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돈 1부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까지 그랬으면은 어제 제 목 상태였으면은 참 볼만했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면서 주가가 좀 올라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샀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많이 샀죠. 뭐 선물로 봤을 때는 8,000원 넘게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어제 아침에 뭐 아침 방송 보셨던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번 되돌려 보죠. 어제 아침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휴 기간 동안에 뉴스 나왔던 것들 한번 돌이켜 보자.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발된 거, 이거 뭐 변수라면 변수인데 시장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더라. 그럼 이거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은 MSCI EM 인덱스의 중국 A주 편입 이슈, 뭐 어제 장 전서부터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 전날서부터 해서. 근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눌려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거 아니다. 우리 학습해 보지 않았느냐. 당장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얼어서 출발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쫄지 마십시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가가 저가고요. 종가가 고가입니다. 무려 24P짜리 양봉이 뜬 시장이었고 어제 상승 종목 수도 엄청 많았고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외국인 수급으로 보나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왔었던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나 금리 인상 될 줄 몰랐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을 거고 오히려 연준에서 이 장기 금리를 상향시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점도표의 조정이 없었던 거죠. 시장에 오히려 안도감을 준 거고 시장에서는 불리하게 읽을 이유가 없다. 어제 미증시도 올랐고 뭐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부담이었는데 대한민국 증시 확연한 강세였고 그래서 뭐 북미에 대한 기대치 높아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별적 강세니까 그래서 반영하고 있는 긍정적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뭐 소위 말해서 어제 외국인 수급 특히 선물 증시에서 뭐 폭발했다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제 외국인의 현물 매입 총량은 한 2,300억 가량 됩니다. 어제 장 끝날 때까지 쭉 올라가는 이 수급 흐름이었고요. 막판 동시효과 때 더 튀는 그림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절반 한 1,000억 원 정도는 삼성전자 샀어요. 어제도 우리 아침에 얘기하고 들어갔거든요. 전공법을 택한 삼성. 그러면 어디로 쏠리겠느냐. 뭐 삼성전자다. 결국 종착역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쏠리지 않겠느냐. 어제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 매도 1위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00억 샀고 하이닉스는 1,000억 원 넘게 팔았고 그래서 뭐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물 증시 쪽에서는 그냥 뭐 계속 끝날 때까지 끌어당긴 수급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려 8,200억이 넘는 매입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 시장이 쫄아 있었으면 뭐 전혀 나오지 못할 그림들이고 뭐 뒤이어서 몇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위험 선호도는 이미 개선을 시작했고 어제 종가상으로 2,350P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300P 이 가격대는 모든 악재 흡수한 가격입니다. 라는 코멘트 이후에 벌써 2% 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저가 이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킨 이후에 증시 흐름 좋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리포트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악재의 신선도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뭐 격하게 공감했는데요. 우리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담스러운 얘기들 처음 듣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없다라는 거죠. 악재의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 악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100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신선도 떨어진 악재가 나왔을 때는 절대 100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밑에 차트가 조금 흐려서 안 뭐 진하게 잘 보이네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MSCI EM 인덱스의 중국 A주 편입 이슈가 길게 보면 2020년까지입니다. 우리 지금 당장 다음 달 증시가 아니고 당장 내일 모레 증시도 몰라요. 근데 이거 2020년, 2019년 얘기를 지금 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거 안 해본 것도 아니죠. 5% 편입할 때 2.5 나눠서 들어가고 지금 20%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은 더 긴 스케줄, 이거 현실적 부담 주는 시점까지 보면은 적어도 내년 2월 이후는 돼야 될 텐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증시도 모르는 우리가 내년 2월 이후에나 뭐 스케줄 반영될 이 이슈를 미리 걱정한다? 이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요 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제 제가 리포트 한번 쭉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미국의 금리는 금리 인상 후반부에 진입했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전망치 지금 한 3% 정도에 실려 있는데요. 지금 현 금리까지 오는 이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걸어온 길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걸어가야 할 길보다 이미 걸어온 길이 훨씬 더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후반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언제 달러가 제일 강하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제일 빠를 때 강하다. 언제 제일 빠르냐? 올해가 제일 빠르다. 그러면 가장 부담스러운 이 시장 국면은 언제냐? 올해다. 근데 올해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4번의 금리 인상 중에 3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능선은 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연준 시각에서도 돋보이는,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 이 금리 전망치하고 지금 현재 금리 전망치하고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그냥 밑에 있는 점들이 위로 올라붙은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가 지금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예, 그래서 위쪽으로 점이 모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거는 장기 전망치에 이 분포되어 있는 이 연준 위원들의 점인데 이 점들이 큰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연준의 어제 시각에서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힌트는 이거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좋아질 걸로 본다. 경기는 더 좋아질 걸로 본다. 전망치 자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 자체는 기존의 시각보다 높게 잡았고 모두 다 우려하고 있는 물가에 대해서는 왜 굳이 연준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연준 눈에는 내 눈에는 금리 인상 전망치가 물가 부담 이슈가 보이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그림은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전망치는 3.1%로 올렸고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를 올렸는데 PCE 물가지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올해 2.1%로 유지하고 내년 거는 오히려 0.1%를 까내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강하고 물가 부담은 안 보이고 오히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그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나니까 연준 점도표에 따르면은 내년에 이제 3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대는 3번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기대가 쏠려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면은 달러 강세의 우려를 끝까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제 뭐 중국 증시는 좀 밀렸습니다만 이 얘기도 하면
중국 A주 편입 이슈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열광한다라고 하면 어제 중국 증시는 왜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0.5% 정도 빠졌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거 분명히 식상했어요. 식상한 얘기인 게 맞으니까 위안화의 약세 정도가 누그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이 그림에서처럼 똑같은 폭의 약세 속도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달러당 앞에 7자를 찍지 않으려는 이 시각은 뭐 여전히 유효한 것 같고요. 위안화에 비해서 정말 돋보이는 거는 이 우리 대한민국 이 원달러 그림이죠. 과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추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근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원화의 상대 강도 그림이 돋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이 그림 나올 때는 우리 지겹게 얘기한 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 미국장 보면 뭐예요? 10시 반에 중국장 열리는 거 보면 되죠. 중국과의 상관계수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이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새롭지 않을 뿐더러 위안화에 비해서 원화의 상대 강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상대 강도가 오히려 이 개선이 나와야지 떨어질 시점이 아니다. 2300P에서 모든 악재를 흡수한 가격대에서 하방 경직을 높여온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 마인드 여전히 끌고 가도 좋다라는 강세론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부터 좀 읽어봤고요. 오랜만에 또 베트남 증시 얘기를 좀 하신다고 하는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예전에 한 7월경 됐었나요? 예. 그때 900P도 안 되는 베트남 증시를 제가 들고 나와서, 근데 전 주식 얘기하는 주식쟁이인데 나와서 펀드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 이만한 증시도 없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베트남 증시에서 이제 대표주들 뭐 빈그룹도 있었고 뭐 몇몇 개 제가 뭐 은행주도 그렇고 몇몇 개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때 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겁나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야, 저 떨어지는 각도 봐라. 보면서 얘기할까요? 야, 이거 떨어지는 각도 봐라. 지금 남들 다 빠질 때도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하던 베트남 지수가 우리 기억해 보면 우리는 1말 2초 때 꺾였죠. 1말 2초 때 꺾였습니다. 얘네들은 1말 2초 때 한번 흔들리고 바로 뽑아서 신고를 썼었던 애들이에요. 베트남 증시가. 그리고 4월 고점을 찍고 무서운 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그때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베트남 GDP 중에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 베트남의 이 성적표를 들여다 보니까 이건 미국하고 중국이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그러면 쟤들끼리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지금 베트남 무역 의존도 높은 이 GDP 이 감소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쟤네들 다 먹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로 막 몰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한번 되돌아보죠. 미국하고 중국이 쉽사리 화해할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들이 뭐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있는 생산 공장도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면 다음 생산 공장으로 꼽을 수 있는 최적의 이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결국 베트남입니다. 싸고 값싼 노동력에 젊은 인구가 뭐 넘쳐나는 뭐 성장률 어마무시하게 높은 저기가 아마 다음 요지로 손꼽힐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런 부분들 생각 안 했죠. 일단 빠져내려가는 부분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시장이라는 게 빠질 때는 끝없이 빠질 것 같고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이는 게 시장이니까 이때는 소위 뭐 겁이 좀 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절대적인 레벨, 제 방송에서는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레벨권을 보자. 그럼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느냐. 근데 뭐 밸류에이션 높지 않느냐. 밸류에이션이 싸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아닌 애들한테 되고 대한민국 잣대의 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들이밀면 당연히 비싸죠.
우리는 쟤네만큼 7% 성장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밸류 테이블이 과도하게 높았었던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낸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뭐 그때가 저점이었네라고 얘기하는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뭐 꽤나 많이 반등을 보인 상황입니다. 아직 이 정고점까지는 여유가 많이 남아 있고요. 밀어내렸던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 때문이었는데 지금 식상한 이 재료가 돼버렸고 중국 다음에 요충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베트남인 점을 감안해 보면 빠져내려온 폭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이 룸은 여전하다, 모멘텀은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성장률만 집계해 보면 7.08%입니다. 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GDP 늘고 있는 거, 성장률 이 기록되고 있는 거 이거 보게 되면 7% 성장률입니다. 뭐 우리도 예전에 저렇게 커본 적 있죠. 예. 우리도 소위 한때는 저 속도로 커본 적이 있어요. 저보다 더 강력하게 큰 적도 있죠. 두 자리로 성장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늘고 뭐 소위 먹고 살만해지니까 소비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로 경제가 고도화되고 우리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베트남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마 걸어가게 되고 뭐 우리만큼 대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장 가도를 한동안 걷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수출 데이터가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수출 데이터 그리고 젊은 베트남 사실 베트남 뭐 TV 프로들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다니는 게 최고의 직장이라고 하대요. 예. 거기에 젊은 인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소비권을 형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TV 코너에서 많이 봤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비가 늘면서 소득이 늘면서 소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뒷받침되는 내수 시장. 그러면 어디 가서 이만한 증시를 찾을 수 있겠느냐. 베트남 증시에 뭐 펀드도 들고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계실 텐데요. 강세 마인드. 저는 베트남 증시 좋게 보니까 강세 마인드. 뭐 시장 자체도 약세로 볼 이유가 없는 시장이라면 베트남 증시 뭐 퍼포먼스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펀드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자. 예,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얘기 못 그렇죠. 하잖아요. 예.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뭐 어차피 좀 이따가 뭐 오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시죠. 네. 그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목 아프신 분을 대신해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제 오늘 한 줄 코멘트는 이미 위험 선호도는 개선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뭐 베트남 증시 얘기도 하고 한 거죠. 원위크짜리고 원먼스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서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빅스값 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신흥국 통화당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작한 거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떨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 선호도가 떨어져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신흥국 가산 채권국 EMBI 스프레드는 튀어오르기 마련이고 빅스는 튀어오르고 달러가 튀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 그림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위크짜리, 원먼스짜리도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미 위험 선호도 저점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은 좀 됐다. 우리 증시도 2300P에서 뭐 하반 경지에서 충분히 높여진 증시고 추가적인 개선 보여줄 여지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럼 이제 위쪽으로 룸을 좀 어느 정도나 열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많이 열려면 삼성전자 쪽으로 얼마만큼 쏠리느냐에 계산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뭐 2600P 뭐 2000 뭐 이렇게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냥 룸을 놓고 보면 2300은 락바텀 가격으로 봤으니까 지금 락바텀 가격 대비해서 2%밖에 올라 있지 않아요. 이 2%보다는 적어도 큰 폭의 룸이 상방으로 남아 있다.
뭐 지금 당장 2,600은 부르지 못해도 2,400, 뭐 2,450, 2,500 요 정도 부를 수 있는 증시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고 찬바람 불기 시작했고 배당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룸은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